세계 최고의 쌍둥이 빌딩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아시나요?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쌍둥이 빌딩 건물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두 개의 건물을 각각 하나씩 다른 나라에서 건설을 하였는데요. 타워 1은 일본의 건설사가 건설하였고 타워 2는 대한민국의 건설사가 담당하여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담당한 타워 1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건물이 기울어졌는데 일본의 네티즌들은 자기들이 건설하여 실수한 부분을 날조하여 반대로 한국이 담당했던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다 딱 걸려서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의 거짓말은 전세계적이었기에 말레이시아와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이 잘못한 것으로 오해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일본의 잘못이 밝혀지게 되면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참교육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ct King.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지어진 마철루이자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말레이시아가 국가를 홍보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레이시아 최고의 건물인데요. 건물과 같은 이름의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에서 따온 이 건물은 무려 451m나 되는 건설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 높이의 마철루였고 지금은 비록 최고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은 대만의 타이베이 101과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에게 뺏겼지만 그래도 아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두 개의 똑같이 생긴 건물이 나란히 높이 뻗어 있는 이 건물의 41층과 42층에는 스카이 브리지가 연결되어 있어 스카이 브리지를 통해 반대쪽 건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쌍둥이 빌딩의 가장 특이한 점이 바로 두 개의 건물을 각각 다른 건설사가 시공을 했다는 점인데요.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였던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는 말레이시아의 최고층 빌딩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싸고 빠르게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냈는데요. 당시 한일 양국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두 국가의 민족 간의 경쟁심을 이용해 1타워는 일본에게 2타워와 두 건물을 이어주는 브릿지는 한국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되어 타워 1과 타워 2로 세분화되어 나눠진 건물 중 타워 1은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시공을 맡게 되었고 타워 2는 대한민국의 삼성물산이 그리고 두 건물 사이를 잇는 스카이 브릿지도 대한민국의 기업인 극동건설이 담당하였습니다. 이 빌딩의 건설 성과를 두고 한일 네티즌 사이에서 꽤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가장 먼저 도착하여 한국 기업들보다 35일 먼저 타워 1의 건설을 시작하였는데 건설 중 건물이 25mm만큼 기우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는데 늦게 들어온 삼성은 신공법을 사용하여 별 문제 없이 타워 1을 완공하여 일본보다 먼저 건설해버렸습니다. 당시 삼성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 투입하였는데요. 보통 안정성을 고려하면 1층을 올리는데 일주일이 소요되지만 삼성은 신공법인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으로 4.5일에 한 층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해 건설해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의 공법은 윈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담은 통을 타설 지점까지 올려서 운반하는 형식이었는데 신공법은 윈치를 생략하고 콘크리트를 펌프로 끌어올려 바로 부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일본이 건설 중인 타워 1이 25mm나 기울어진 것이었습니다. 브릿지로 양쪽 건물을 잇기 위해서는 25mm는 엄청나게 큰 오차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자들은 잦은 휴가 반납과 열정을 통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공사를 맡은 하자마 건설과 일본은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브릿지 공사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 일본에서도 입찰을 포기할 정도였는데요. 그것을 한국 기업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양쪽 건물 공사는 한국이 35일이나 늦게 시작했지만 건설 막바지에는 비등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첨탑 공사는 일본보다 일주일이나 먼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콘크리트 작업은 일본보다 2시간 16분이나 일찍 마무리하여 한국의 성과를 드높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자존심을 눌러버리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성과를 날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이 지은 타워 1이 25mm 기울어진 것을 한국이 지은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날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 기업의 도면을 맘대로 꺼내서 베껴갔고 일본의 건물을 보면서 열화되어 카피한 건물을 일본의 뒤에 이어 짓기 시작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빨리 짓기 위해 적당히 건설하여 일본보다 빨리 완공은 하였지만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날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과 선동을 하여 한국의 기업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되자 결국 삼성과 극동건설에 소송이 걸리고 해외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유명 방송사까지 가세하여 해외 토픽 기사, 방송을 내어 일본을 질타하자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욕을 먹은 건 덤이었습니다. 공사 당시 한일전에서 일본에 절대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노력하고 고생한 성과를 일본인들은 폄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사가 들어간 지 22개월째인 1995년 12월의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당일 공사에 들어선 삼성의 기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반대측 타워에서 일본이 마지막 타설 준비 작업을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보다 35일 늦게 시작돼서 공사기간 내내 뒤처지고 있었던 삼성물산은 3개월간 휴가마저 반납하고 매달려 겨우 일본과 같은 높이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사 초반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시작이 늦었기에 일본이 평균적으로 4층, 5층 정도 앞서가며 많게는 8층까지 차이가 났었지만 불조 공사 막바지쯤에는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공사 마지막 날 10시가 되자 일본에서 먼저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측은 아직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현장은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끼니마저 걸으며 작업에 몰두하며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작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우리 쪽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었습니다. 4시간이나 늦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층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한국과 일본 모두 타워 크레인을 이용했습니다. 삼성물산은 타워 크레인 2대를 타설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요한 위치 선정을 잘못하여 타워 크레인을 하나만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건설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인 타워 크레인은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물류의 대부분을 타워 크레인이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상층부로 갈수록 2대의 크레인이 자칫하면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만 삼성물산은 2대의 크레인의 높이 차이를 둔 입체적인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발상을 하지 못한 일본은 한 대의 타워 크레인으로 밖에 작업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2시간 16분이나 빠르게 콘크리트를 부어 역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인 첨탑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을 역전한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쉬지도 않고 일하였고 결국 1996년 3월 6일 새벽 첨탑 설치를 완료하여 일본보다 무려 열흘이나 빠르게 완공하여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순간 2대의 크레인에서 버저가 울리며 승리를 축하하였습니다. 일본을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절대 간단하지만은 않았고 휴일도 반납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폄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일본의 방식은 참으로 야비했습니다. 실력으로 접고 자신들이 실수하여 기울어진 것을 한국의 탓으로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왜곡과 날조로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이런 날조와 왜곡의 행태는 일본인의 역사 왜곡 문제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불리하면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습성은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천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날조에 가만히 당하지도 않고 기술력도 일본에 앞서가기 시작했으며 일본이 상상도 못하는 창의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우리가 맞붙어서 우리의 승리가 이어진다면 일본인들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며 우리나라를 폄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전에서 실력으로 일본의 콧대를 그때마다 눌러주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